요즘 금값이 그야말로 불타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소식 아마 여러분도 계속 접하고 계실 텐데요. 네, 정말 뜨겁죠. 심지어 스마트폰 크기 금괴 하나면 일본 지방 소도시의 새 단독주택 한 채 값이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뉴스 기사나 전문가 분석 영상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요. 이 금값 고공행진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또 이 열기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배경과 전망을 한번 속 시원하게 분석해 보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 이런 현상 너머에 있는 복잡한 경제적 또 지정학적 맥락들을 함께 짚어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다양한 관점 또 분석들이 담겨 있어서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엮어보는 작업이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숫자로 확인해 보죠. 국제 금값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0번 넘게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런던 금시장협회 LBMA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국제 금시세의 기준이 되는 곳인데 여기서 지난 9일 기준으로 온스당 3,674달러를 넘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더군요. 네, 국제 시세가 정말 대만하죠. 국내 열기도 정말 뜨겁죠. 맞습니다. 국내 KRX 금시장,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금현물시장에서는요. 1g당 가격이 16만 5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1g에 16만 5천 원? 네,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인 순금 한돈, 그러니까 3.75g 가격으로 환산하면 70만 7천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70만 원이 넘었군요, 한돈에. 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정확히는 한 53%나 급등한 수준이니까 정말 놀라운 상승세죠. 이야, 53%라.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열기도 대단하다고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그러니까 금통장 잔액이 1년 만에 80%나 늘어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조 원이요? 네. 와. 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KRX 금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사상 처음으로 1톤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하루에 1톤이요? 네,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금뿐만 아니라 은, 실버 투자 확대로도 이어져서요. 한 시중은행의 월간 실버바 판매액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 은까지. 정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군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금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는 이유,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가장 큰 동력으로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꼽히는군요. 그렇습니다. 금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금의 가치 저장 기능, 이게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고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세도 둔화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맞아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곧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졌죠. 네,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걸 넘어서 심지어 0.5%포인트나 내리는 B컷 가능성까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 역시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 물가요? 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키웠는데 또 다른 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다소 혼란스러운 신호를 줬거든요. 엇갈렸군요. 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기대를 더 강화시킨 측면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요? 네,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커지면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금리 문제하고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들 이런 것도 금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무역 갈등 같은 것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질 때마다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흐름은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에요. 중앙은행들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도 강조되어 있듯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더군요. 계속 금을 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벌써 10개월 넘게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요. 유럽중앙은행 ECB 보고서에서는 금이 이미 유로화를 제치고 전 세계 준비자산 순위에서 달러 다음인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았고요. 2위요? 유로화보다 위라는 거네요. 네, 비단 특정 국가뿐 아니라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국 전반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 국가가 무역 흑자 등으로 달러를 벌면 주로 미국 국채를 샀는데 네, 그랬죠. 이제는 미국의 금융 제재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달러 가치 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서 기존 달러 중심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변화네요. 그런데 정치적인 변수도 언급되고 있던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압박이나 독립성 훼손 논란 같은 것들이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도 연준 이사 해임 추진이라든지 파월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소식들이 있었죠. 네, 그 지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린다, 이런 인식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 통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달러의 경우 이게 달러 가치 하락하고 또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달러의 대안으로 금을 찾게 되는 거죠. 안전판으로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 연준 독립성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나리오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스타일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달러 가치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직접적인 금값 상승 요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금은 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예를 들어 유로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니까. 네,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중국 경제의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것 등도 달러 약세를 좀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니까요.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주로 수요 측면의 요인들을 쭉 짚어봤는데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고요? 네, 이게 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 금 생산량은 2019년에 약 3,600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생산량이 줄고 있군요. 네,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금맥은 이미 상당 부분 고갈되었고 새로운 금광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금광 하나를 발견해서 실제로 금을 생산하기까지 탐사부터 인허가, 부지 매입, 인프라 구축 등등의 평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와, 10년이요? 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금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배경을 하나 덧붙이자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통화량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수십 년간, 특히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2003년에 이들 4개 주요 경제권의 광의 통화 M2 총량이 한 20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9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이렇게 돈이 흔해지면서 화폐 가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그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오랫동안 검증된 단단한 자산으로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군요. 그런데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도 있다면서요.
자료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던데요. 아, 네. 한국은 금 생산이 거의 없어서 필요한 금의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위치상 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시간하고 운송 비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더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제 금 시세와는 별개로 국내에서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아, 국내 수요 공급에 따라서요? 네. 예를 들어 국내 투자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 국제 시세보다 20%에서 30%까지 가격이 비싸지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비쌀 때는 그렇게까지 비싸지는군요. 네. 반대로 금에 대한 관심이 좀 식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국제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거래되는 역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는 이런 역프리미엄 기간이 좀 있었죠. 아, 그때 좀 쌌었군요. 네, 당시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간 긴장이 좀 완화되고 미중 간 관세 합의 소식 같은 게 전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잠시 약화됐던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외 가격 차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역프리미엄일 때 사서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파는 식으로요. 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KRX 금시장은 실물금을 기반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이 가격에 직접 반영되거든요. 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매수-매도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나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프리미엄이 언제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긴 예측이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나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온스당 3,650달러에서 3,700달러 사이에서 저항에 좀 부딪힐 수 있고요. 저항선이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나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다거나 특히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나올 FOMC 회의 결과에서 연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덜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경우엔 3,500달러 선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단기 방향성은 연준이 제시할 금리 인하의 폭과 향후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에 크게 좌우될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골드만삭스가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셨는데요. 네, 골드만삭스는 기본 전망으로 2026년 중반까지 온스당 4,000달러 도달을 예상하면서도 만약에 연준 독립성 훼손 같은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면 5,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0달러? 심지어 현재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된 자금의 단 1%만 금으로 옮겨와도 5,000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국내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위원 역시 내년 상반기 목표가로 4,000달러를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4,000달러 전망이 나오는군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금값의 큰 상승 사이클은 대략 9년에서 13년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 상승 사이클이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아직 중반부를 조금 넘긴 시점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사이클상으로도 아직 여지가 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급 제약 문제, 즉 지구상에 채굴 가능한 금 매장량이 약 5만 9천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채굴 속도대로라면 약 20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금값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하락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당연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경기 침체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경기가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사람들은 당장 현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는 패닉셀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전자산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동반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 확보가 우선이니까요. 네. 또 다른 가능성은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다시 몰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네. 또한 미국 정부가 과도한 달러 약세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 시장을 누르려 할 가능성, 혹은 그동안 금을 대량으로 매입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을 다시 내다 팔게 될 가능성 등도 잠재적인 하락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위험 요인들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오늘 정말 금값 상승에 A부터 Z까지 기기 파고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금값 급등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가장 강력한 엔진에 더해서 지정학적 불안과 중앙은행들의 탈달러 움직임, 달러 약세, 구조적인 공급 부족,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합 팽창에 따른 화폐 가치 불신까지 정말 여러 겹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FMC 회의 결과나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통화 완화라는 큰 흐름과 중앙은행들의 구조적인 수요, 공급 제약 같은 요인들이 금값을 계속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만 예상치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나 급격한 정책 변화 같은 돌발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현재 금값의 움직임은 단순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 변화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런 측면도 불면이 있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 수단인 금이 이 디지털 시대에 왜 이렇게 다시 뜨겁게 조명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또 각자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